5회 6절 비압축성 청류 이동의 해석 방법 및 은밀의 중에 5회 6절 스톡스의 첫 번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스의 첫 번째 문제는 보통 학부 과정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대학원 과정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냥 해를 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물리적인 현상 및 여러 가지 해석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물리적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것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해를 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무한 평판이 있는데 무한 평판 위에 유체가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처음에는 어느 순간에 평판이 갑자기 X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U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유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유체 무동 문제를 먼저 스톡스 첫 번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톡스의 세컨드 프로블럼도 있겠죠. 우리 학부 과정에는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소개하면 스톡스의 세컨드 프로블럼은 이것을 왔다 갔다 일정한 주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 요 위의 유체 유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스톡스의 세컨드 프로블럼이고요. 이것은 이번 강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스톡스의 first problem을 레일레이 프로블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히 지배 방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좀 특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된 유체무동의 물리적 현상 및 여러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체의 값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U의 속도로 움직일 때 이 평판은 아마도 이 평판이 무지 깁니다. 예를 들어 X방향으로도 무지 길고 Z방향으로도 무지 길고 오로지 Y방향 이렇게 무한히 긴 경우에는 속도 분포가 여기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속도 분포는 UYT 핵심만 말하면은 속도 분포는 UYT.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체가 이 평판이 정지해가 있다가 움직일 때 지금까지는 정상 스테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정상 문제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유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위에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해. 저 위에 유체는 정지해가 있겠죠. 한참 위에는.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UYT를 구하는 게 되겠고 T 이꼴 0일 때 U는 0이고요. T가 0보다 큰 어느 순간에 U를 일정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1번 자동적이죠. 비압축성 뉴턴 유체. 우리가 압축성 유체를 취급하지 않는 한 비압축성일 것이고요. 뭐 뉴턴 유체 아닌 경우 취급 아마 여러분들 박사과정 가도 거의 취급 예를 들면 여기에 비뉴턴 유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아마 0.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연구를 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차원 유동입니다. 즉 XY Z 이쪽 방향 잡혀 있듯이 XY 좌표면 필요하고 Z 방향은 또 동일합니다. 무한히 이쪽은 Z 방향이면은 깁니다. 이쪽 좌표를 Y라고 할게요. 편의상 X, Y, Z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속도 중에 우리가 필요한 속도는 U와 V만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U, V가 구해지고 W는 제로입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0이고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구하는 것은 UXYT, VXYT, PXYT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말하자면 비정상 유동이기 때문에 T의 함수가 되겠죠. 일단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에 보다시피 XY 좌표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평행 유동이다. 역시 U만 존재한다. 처음부터 뭐 없애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U만 평행 유동은 이런 방향으로만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압력은 X방향으로 일정합니다. 즉 여기서 압력 차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이 평판을 잡아당기면 유동은
이런 구동력은 마찰에 의한 것만 일어나게 되고 이쪽 압력 차이는 그대로 상관없죠. 예를 들면 대기압이라면 다 대기압이 되겠죠. 그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력은 무시합니다. 중력은 속도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하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자, 물리적인 현상, 먼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평판이 정지하고 있는 유체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체는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부터? 아래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전단능력,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전단능력에서 마찰력에서 이렇게 유동이 X방향의 운동량, 운동 에너지가 또는 X방향의 속도가 전파됩니다. 위쪽으로 점점 전파되어 가는 것이 이와 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 분포는 이미 내가 수업 중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묻습니다. 야, 속도 분포 한번 그려봐. 라면은 참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이 좀 드뭅니다. 지금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점착 조건에 의해서 U의 속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시간 t, 1초 후에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정지해가 있겠죠. 전혀 영향을 안 받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영향을 받는 층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림 이해됩니까? 시간이 증가할수록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내가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겠구나 이렇게 정도는 해야 우리 기계공학을 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이제 우리 이렇게 된다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림 5의 9를 보면 시간이 t일 때, 예를 들면 5초 후에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높이 델타라 한다면 델타는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그럴 때 이 델타를 우리는 점성 확산거리 viscous diffusion distance라고 얘기합니다. 점성 확산, 영어로 diffu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차 이렇게 전파되어 갈 때 확산. 점성 효과가 이렇게 Y방향으로 확산되는 거리를 나타내고 유체각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점성계수 μ가 크다면 Y방향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평판이 있을 때 평판을 움직이면 요 위에 있는 유체는 아래층 위에 있는 점점 유체는 마찰에 의해서 타우, 전단력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위로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전파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뮤가 크면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죠. 뭐 예측입니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판 위에 유체가 물과 공기인 경우에 특별하게 우리가 유체각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유체가 액체인 물과 기체인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판 위에 유체가 물과 공기인 경우에 어느 것이 더 빨리 Y방향으로 전파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물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공기가 빨리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물의 점성계수가 공기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물의 경우 공기보다 빨리 X방향의 운동량, 즉 X방향의 속도가 Y방향으로 전파될까요? 이렇게 물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점성계수는 물이 큰데 그럴까요? 우리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델타1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의 t1이었다면 t1의 그림 참고합니다. 델타2 이꼴 2 델타1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t2는 t1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2t1일 때 델타 t가 2배가 될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죠. 그냥 비례할 것 같지는 글쎄 뭐 그것도 어떻게. 자, 그럼
문제를 바꾸면 시간이 t1일 때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높이가 델타1이었다면 예를 들면 1초 후에 1cm에 움직였다면 시간이 2초, 2t1일 때 높이 델타2는 델타1의 2cm가 될까요? 몇 배일까요? 그것도 비례할 것 같지는 않죠. 이 문제는 서로 같은 문제인데 서로 바꾸어서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시간에 그렇다면 공기일 때 움직이기 시작한 높이가 델타 A라 한다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높이 델타 W의 몇 배일까? 아까 누가 어느 게 빨리 델타 A가 클까? 간단하게 말하면 델타 W가 클까? 또는 몇 배일까?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 물리적인 현상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또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어떤 것을 설계할 때. 자, 동일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배운 학생이라면, 자, 동일한 점선 계주를 가지는 유체라 하더라도 Y방향으로 전파되는 속도는 같지 않고 유체의 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뮤가 같더라도 뮤가 같은 물과 어떤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다르다고 할 때 전파되는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 것 같죠. 그 정도 기계공학 하려면 그 정도 감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동일한 점선 계수를 가질 때 유체의 밀도가 작을 때 가벼워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빨리 Y방향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이 정도가 되면 더 좋죠.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자, 동일한 점성이 있는데 가볍다면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 움직이게 하는데 힘이 덜 들잖아요. 작은 타워로도 빨리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빨리 Y방향으로 전파될 것 같다. 이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죠. 즉 Y방향으로 전파되는 속도는 뮤뿐 아니라 로에도 관계될 것 같겠네요. 단순히 뮤만 갖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려면 지금으로서는 실험을 하지 않고 위에 세 가지 방금 했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3장인가요? 네, 3장에서 가버닝 이퀘이션을 배웠죠. 가버닝 이퀘이션스 지배방정식을 배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배방정식 그냥 그대로 원어로 하면 가버닝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연속 방정식과 모멘텀 이퀘이션 모멘텀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이죠. 자, 그런데 가정 1에서 5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지우는 거는 5에 1절, 2절, 3절 이런 데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가정 1에 5를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즉, 식은 X방향 운동량 방정식, Y방향 운동량 방정식,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연속 방정식, X방향 운동량 방식, Y방향 운동량 방정식. 이렇게 해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로, 뮤, 바깥에 있으니까, 로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네요. 즉, 가버닝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식 5의 53A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U는 U, XYT가 아니죠. U는 U, X에 대해서 자, 이거는 평행유동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V가 0이랑 연속 방식에서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U는 원래는 U, X, Y 우리가 출발점은 여기였죠. 근데 이 식으로부터 X의 함수가 아니네요. 따라서 우리 U는 UYT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라운드 U, 라운드 X는 다 0이네요. 라운드 U, 라운드 X 0이네요. 네, 지워지면은 5의 53B는 이렇게 단순화하는 요항과 라운드 U, 라운드 T, U, 라운드 Z승, U, 라운드, 이렇게, 맞죠. 미안합니다. 이 식이 아니라, 요항과,
식이 하나가 아니라 이건 식이 아니고 이제 요거 여기서 이걸 지우면은 요것만 남죠. 자, 따라서 요거는 근데 또 이렇게 적어놨네요. 같은 얘기입니다. 요거 여기서 오면 요 식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면 요 식이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경우에 이 식은 없어지고, 자, 이 식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이 되겠고, 이 식은 우리가 공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미분 방식, 이와 같은 1차원식을 우리는 확산 방정식이다. diffusion equation이라 이랍니다. 꼭 요거 U가 아니, 그냥 수학적으로 라운드 F, 라운드 T는 어떤 알파, 뭐 라운드 제곱 T, F, 라운드 Y 제곱. 열전달에서도 나옵니다. 열전달에서 X, T 이쪽을 온도 X라면은 열 확산 방정식, 확산이라는 건 전파되는 겁니다. 전파되는 거, 서서히 전파되는 것, 이건 U에 의해서 전파되겠죠. 여기는 알파, K, 열전도에서 전파되고요. 열 확산 계수라 그럽니다. 이건 열전달, 유책하고 배우고 나면 또 여러분들이 열전달을 배울 때 지금과 같은 개념을 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 가브닝 이퀘이션은 바로 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달리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변수가 t와 y 두 개가 있겠죠. 따라서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지배 방정식은 이거 뭐 별 필요 없고 실제 우리 관심사는 이겁니다.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브닝 이퀘이션을 이렇게 적었다면 지배 풀어야 되기 위해서는 자, y에 대해서 2개면은 경계 조건 y = 0일 때와 2개의 경계 조건, t에 대해서 하나면 t에 대한 초기 조건, 이걸 초기 조건이라 그럽니다. 필요하겠죠. 자, 다시 살펴보면 100에서의 점착 조건에 의해서 y = 0에서는 u가 0이겠죠. 또 하나는 100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y가 무한대 가면 u는 정제가 있겠죠. 위에는 정제가 있겠죠. 다음 라운드 p, 라운드 y. 100에서의 압력을 y = 0일 때 p = p0. 이거는 y에 대해서 이건 의미가 뭐 쉬우니까 금방 되겠죠. 큰 의미가 없고 우리 목적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압력을 구하는 것보다도. 자, 그런데 여기는 t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필요하겠죠. t가 0일 때 유체는 정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는 수학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로부터 또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5에 54, 이 가브닝 이퀘이션이죠. y 방향으로 전파되는 속도는 오직 이 방정식에서 누만 나오죠. 원래는 로와 뮤가 있었지만 누만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점성계에서 누가 크면 y 방향으로 빨리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x 방향의 운동량은 y 방향으로 퍼져나가듯이 전파되고 y 방향으로 이런 경우에 확산된다. 이 방정식에 의해서 할 때 확산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방정식을 우리는 확산 방정식 diffusion equation이라고 그러고, 물리나 우리 유체학, 열전달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4장에서 배운 Order of Magnitude Analysis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해를 풀어서 뭐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파트 2에서 할 겁니다. 지금은 해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실제 이 미분 방식 풀기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쉬운 미분 방식 가지고 모른다 하고 했지만 지금은 진짜 못 풀어서 못 풉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 해를 못 구합니다. 구할 수 없다고 가정 안 해도 못 풉니다. 자, 그럼 그런 단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t일 때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높이를 델타라고 하면 지배 방정식 위에 적어놨네요. 크기 정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운드 u, 라운드 t의 크기 정도는, 자, 우리 여기서 특성 속도는 주어져 있죠. u라고, u. 자, 그리고 어느 시간 t, 시간 동안, 예를 들면 1분 후에 t 시간에 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이런 문제, 시간 t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리, 이 델타가 어느 정도 될까 도대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 이 라운드 u t의 order of magnitude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나요? U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U고, 자, 1분 후에 60초, 어쨌든 1분 후에까지 Y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초 단위면은 T의 크기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 2시간 이러면 T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시간 단위가 될 것이고 1초, 2초, 3초, 4 이런 식으로 하면 T, 그럼 T초 후에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T분의 U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누의 U, 요거는 쉽고, 자, 이때 T 시간 후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리를 델타 U에 나눈 움직입니다. 델타라고 합시다. 모릅니다. 이거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루는 Y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는 이 델타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자, 이제 와서 이것이 왜 이런가 이런 물으면 안 됩니다. 다시 4장 교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4장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버닝 이퀘이션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배방정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두 크기 정도 서로 같아야 됩니까? 이거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하고 이거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같아야 됩니까? 또 무슨 말이지? 자, 일단 같아야 한다. 단언하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와 이 크기 정도가 같다면 델타는 어떤 크기 정도를 가진다? 루트 뉴티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 두 크기 정도가 안 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고 한쪽의 크기 정도가 아주 작다면 지배방정식은 다음에 두 경우가 될 것이고 전혀 의미가 없는 방정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배방정식이 될 수 없어 두 항의 크기 정도는 서로 같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보면은, 자, 만약에 이 항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이 항보다 훨씬 크다면, 훨씬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한쪽이 훨씬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했죠. 이걸 무시할 수 있고, 이걸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에서 예를 들면 이 식은 이런 형태, 라운드 U 빼기 라운드 Y은 0인데 두 항을 비교한 이게 너무 작으면 이것만 남죠. 즉 라운드 U, 라운드 T는요. U는 컨스턴트?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의미 없는 문제죠. 반대로 이쪽이 크다면 이거 0이죠. 이 문제는 정상 상태가 있다면 정상 상태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시간에 따라 따라서 이 두 개의 크기 정도가 다르다면 전혀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따라서 지배방정식이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려면 두 개의 크기 정도가 같아야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로부터? 크기 정도에서. 자, 여러분도 지금 이 실력이 못 풀죠? 아직 내가 푸는 법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마도 못 풀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중요한 물리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델타가 루트 뉴티가 의미하는 것은 델타의 크기 정도가 루트 뉴티라는 것입니다. 크기 정도 해석으로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알 수 없죠. 델타는 정확하게 n 루트 t 알 수 있다면 n이지만 지금은 거의 비례관계 이런 관계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부터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높이가 델타1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t1이었다면 높이가 델타2, 2델타1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 t2와 t1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줬는데 모르면 안 되죠. 델타는 루트 t에 비례하죠. 즉 t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t1분의 t2는 델타1분의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하면 4배, 4배가 걸립니다. 자, 1cm 움직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였다면 2cm까지는 4배, 5, 4, 20초. 4배입니다. 그 비례 관계는. 이것도 같은 문제죠. 시간이 t1 할 때 일체 움직이는 높이가 델타1이었다면 t2일 때 델타2는 거꾸로 하면 되죠. 자, 델타는 이제 루트 뉴티니까 델타1분의 델타2는 루트 t1분의 t2. 루트 2배. 예. 루트 2배네요.
1초 후에 움직이는 게 1이면은 2초 후에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문제. 동일한 시간에 공기일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높이 델타 A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높이 델타 W의 몇 배일까? 이렇게 되겠네요. 델타 W분의 델타 A는 루트 U분의 루트 시간이 같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뮤는 물이 크지만 물의 점성계수가 뮤 공기보다 크지만 누는 로니까 물의 로는 공기의 1000배죠. 그러면은 동점성계수 물은 동점성계수 공기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공기의 경우가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처럼 지배방정식을 알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이 지배방정식을 풀면 다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분이 얘기했듯이 풀면 뭐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푸는 방법도 쉽지도 않고 모르지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구했습니다. 네. 지배방식 알지만 해를 구할 수 없구나. 구할 수 있어도 해를 구하지 않고 크기 정도 해석만으로 아주 많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공기의 동점성계수가 물의 동점성배보다 훨씬 크므로 공기가 물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훨씬 빨리 확산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걸 다시 적었네요. 자,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높이 델타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종의 경계청 두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경계청보다 아래는 유체가 점성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지만 이 델타 위에는 유체가 점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까지 유체는 움직이지만 이 위에 있는 유체는 정지하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평판에 점성의 영향을 받는 청과 점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청 이렇게 구분하고 요 청을 우리는 경계청이라고 유체학에서 경계청의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물리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이 문제를 해석적으로 풀어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파트 2의 목적이 되겠고 이번 강의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 해석하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 일단 파트 1을 마치고요. 해를 구하는 것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